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오늘 2명의 태극전사가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이지영 구단 역시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어떤 팩감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팩감에서부터 파생되는 바꿔치기가 과연 누가 유리하게 흘러갈지,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요.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그리고 나서 이 형태에서 누가 유리한지를 판단한다면 이미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이해득실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네. 뭐 여길 두거나 이런 데 한 칸을 띄거나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형태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려면 여기 뒷맛이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되고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 형태가 흙이 나쁘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받아야 합니다. 과연 바꿔치기에 대한 이 형세 판단 두 선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앞서 그림이 흙이 불만이라면 그때는 또 바꿔치기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바꿔치기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약간 이곳에 뒷맛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여기를 젖혀 있고 백이 이쪽 부분을 받을 때 이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늘어서 둔다면 안에서 사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흙으로서는 어떤 그림이 조금 더 마음에 들까요? 둘 다 너무 엄청난 바꿔치기여서요.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것을 그려봐야 하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고 앞서 보여드린 그 뒷맛이 있다면 백도 받아야 되는데요. 뭐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이런 데 내려서거나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유리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형태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붙이고 따내고 돌파하고 또 따내고 이렇게 젖히는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쪽이 좀 더 나에게 유리할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은 좌우기 쪽 패를 결행할 때부터 설마 이런 그림 좀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이런 정도는 그려봤을 것 같아요. 여기 패를 걸어가는 순간에 아니면 그 전에 여기 끊고 흙이 잡는 순간에 이미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백이 악수라는 것은 뭐 누구나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젖히고 끊는 수를 결행을 했을 때에는 이미 여기가 패감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번 국내 선발전 4회전부터 출전을 했고요. 김진훈, 박건호 선수 그리고 박승화 선수에게까지 승리를 거뒀습니다. 4라운드부터 시드를 받아 출전한 선수 중에 살아남아 있는 선수가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네, 얼마나 이 예선이 험난한지 알 수가 있고요. A, B, C조 3개 조에 각 2명씩 시드를 받아서 4회전부터 출전을 했는데요. 전기대회에 출전을 했었던 선수들 플러스 상위 랭커들 이렇게 해서 단 6명의 선수만이 4회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박정환 구단 6연승 중입니다. 샤오싱배에서 커제 구단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갑조리그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네. 이름값으로 보면 좀 물론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의 이름값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이름값으로만 봤을 때는 이겨야 할 상대에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장쯔량 판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판인 선수가 중국 랭킹으로 보면 한 20위 정도에 있는 강자이긴 하지만 역시 박정환 구단의 객관적 전력에서는 앞서 있고요.
하지만 그 대국에서도 중반에 이제 상대에게 찬스를 좀 내주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해도 뭔가 가장 좋을 때 박정환 선수의 상태보다는 대국 내용으로는 약간씩은 좀 미스가 보입니다. 네. 받아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받아두었습니다. 그럼 받아두었다면 여기서는 여기 붙이는 수를 결행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아래쪽 미는 거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거는 뭔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역시 좌상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지영 구단 좀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좀 네.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일단 방금 전에 착수한 수가 그 두 가지 판단을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교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선택을 했을지라도 뭔가 확신을 갖고 들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 혀를 차면서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대형 바꿔치기 예상이 되고요. 백도 받아주기는 좀 곤란한가요? 받아준다면 이제 다음 팩감이 문제인데 받아줍니까?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팩감 어디일까요?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다음 어떤 백감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상귀 2번 돌파를 할 수는 있지만 앞서 바로 막아간 자세와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쪽에서 연타를 하면 늘고 여기를 받을 때 이렇게 눌러서 연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여기를 돌파했던 자세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네. 백이 다시 뒤쪽으로 손이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입은 피해도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태로 백이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선택하네요. 저는 이 그림이라면 약간 백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정환 구단은 이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상귀 돌파 당하는 것이 싫었을까요? 박정환 구단이 초반 몇 수 이 상변에 꽤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네. 이정 구단 이 교환도 하지 않네요. 이 교환이 손해라고 봤나요? 아래쪽에서 따내서 마무리를 했고요. 백이 여기를 있는 상황에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흑이 여기를 갔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다면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제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약간 손해이기도 한데요. 자, 패 공방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정훈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의 결과 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지영 구단이 우상 쪽에 강렬한 연타는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백이 나쁜 국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에서의 공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백이 여기를 두 칸을 띄어서 받은 것보다는 흑돌이 좀 더 두터워진 상태에서 여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당장 강력한 싸움을 걸어갈 수 있을지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가 누가 유리하게 흘러갈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좌귀 쪽에서는 백이 좀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그 대가를 다른 곳에서 찾아냈고요. 네. 이지영 구단도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얻은 두터움이 결국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둬서 진행을 시킨다면 백이 사실 연결할지도 의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국 여기 끊는 것을 노리지 못한다면 이 두터움이 쓸모가 없고 그 순간에 백이 입은 피해가 굉장히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두터움을 사용을 하려면 어쨌든 백도를 양분을 시켜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흑돌이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여기 돌들이 두터워지면서 이런 데 갖다 붙이는 반격이 강렬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 박정환 구단
통산 전적에서 이제 800승 고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제 대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딱 9승이 남았어요. 대단합니다. 뭐 박정환 구단이 입단한 지 그리 오래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다승 페이스는 굉장히 놀랍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역대 통산 승률입니다. 승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네. 보통 그 레전드 선수들 보면 뭐 조훈현 구단도 그렇고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뭐 김지석 구단이 이제 최근에 69%대로 떨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70% 정도의 통산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한 72% 정도 되면 아 정말 역대급이다 하는데 그 승률을 더 상회하는 승률을 박정환 구단이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을 때가 74%를 넘겼었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통산 전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또 신진서 구단의 페이스가 이에 못지 않습니다. 네. 뭐 신진서 구단은 아직까지는 박정환 구단보다 더 이제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될 그런 물론 시험 무대는 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기세만 이어진다면 뭐 박정환 구단 못지않은 그런 전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승이 언제 또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에도 정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결승 대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둑TV의 결승에서 두 선수가 격돌을 했고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신진서 구단은 한 발 먼저 연승 가도를 시작을 했었고 두 선수가 정말 질 줄 모르는 그 질주가 연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고 과연 누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보다 먼저 일단 연승으로부터는 그 부담감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목에 이 방울을 단 주인공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그럼 실례 아닙니까? 싫어할지.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당황했네요.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 전력에서는 박현수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를 꺾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건 사실인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당황하시다니. 아닙니다. 물론 박현수 선수도 또 강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객관적 전력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KBS 바둑왕전 본선에서 박정환 선수가 연승을 마감을 했고요. 그 뒤에 커제 선수에게까지 패했지만 뭐 중국 갑조리그 그리고 농심배 예선에서 다시 연승을 질주 중에 있습니다. 연승을 할 때는 정말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부담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역대급 연승에 도전한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죠. 그 신진서 선수가 현재 22연승을 기록 중인데 사실 벌써 이제 그 역대급 전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한국 신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창호 구단의 41연승이나 아니면 뭐 김인국수의 40연승, 네. 그 외에도 뭐 이세돌 구단의 32연승 많죠. 조훈현 구단도 전성기 시절에 30연승인가 31연승을 기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 임선근 구단이 또 25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고 이런 역대급 기록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한 판 한 판은 신진서 구단에게 오히려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 구단 여기서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하나요? 저는 흑일 때 생각을 한다면 여기 한 칸과 여기 끊는 수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제 다른 방식이 있다면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다가서는 수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둬서 백이 이쪽 부분을 받는 순간 두터움을 좀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뚫린 게 그만큼 아파 보입니다. 근데 이쪽이네요. 이 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수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영 구단의 선택은 이 한 점을 좀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온화한 선택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이지영 구단이 평소 스타일은 좀 어떤가요? 이지영 구단이 일단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아요. 좀 침착하게 두고 하면서 이제 상대가 좀 심하게 했을 때 그때는 뭐 걸어가지만 자체로 먼저 걸어가거나 그렇게 과격하진 않습니다. 앞서 6회전에서는 이 박승화 팔단이 굉장히 끈기 있는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네, 비슷한 기풍이라고 봐야 할까요? 비슷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전투적이진 않지만 전투를 잘하는 선수이고요. 신진서 선수의 연승 가도에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지영 구단과의 바둑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 이 바둑TV배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만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대구 내용을 보면 신진서 선수가 약간 무리한 싸움을 걸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지영 구단이 이제 그걸 공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조금만 잘 공격을 했었더라면 어쩌면 신진서 구단의 연승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흙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짝 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 짚으면서 이제 리듬도 잡고 있고요. 이지영 구단이 이미 여기를 다가섰을 때는 이 한 점은 포기한다는 생각이라서 뭐 이쪽 밀어가는 이런 진행을 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흐름이라면 백이 편해 보이는데 일단 이지영 구단은 선이 굵은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진행이라면 서로 겁나긴 하는데 주변에 백돌의 상황이 두텁기 때문에 이쪽의 모양이 그렇게 확정가로 지어질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살려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지금 살려 나온다면 그 전에 살려 나오는 것보다 이 교환이 손해겠죠. 박정환 구단 오늘도 초콜릿을 준비해 왔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중국에서 대국이 많아서 그런지 그 대국을 할 때 뭔가 뭐 소품이나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중국 선수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향을 이렇게 코에 가져가서 향을 네. 맡는다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준비해서 중간중간 먹는다거나 한국 선수들보다는 중국 선수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류의 애장품인데요. 최근에는 이 선수들마다 이 각자의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지연 구단처럼 거의 아이템이 없는 선수들도 뭐 많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이템이 하나 정도 있다면 이제 부채입니다. 네. 부채는 뭐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신예 기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꾸준히 사랑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 외에 박정환 구단도 최근에 보면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부채는 사실 뭐 최근의 기사들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참 전에 선배 기사들 또 일본의 기사들 모두 부채에는 애용하는 애장품 중에 하나인데 그 외에 이제 중국 선수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초콜릿이라거나 아니면 뭐 향을 맡는 그런 네. 제품 혹은 그 관자놀이에 바르는 뭐 흔히 호랑이 연고라고 하죠. 네. 바르면 눈이 굉장히 따가워져서 네,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밀거나 날일자 하거나 저는 계속 왜 둘 중에 하나만 보이죠. 둘 중에 하나만 보이는데 이지영 구단이 계속 그 저의 두 가지 선택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 더 보기를 추가해 볼까요? 아니, 저는 없어요.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다른 곳은 아예 안 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밀어가는 선택입니다. 네, 예상된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제 날일자를 하는 것까지가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었는데요. 자, 선이 굵은 작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좀 멀리 내다봐야 하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하 쪽의 흙의 진영을 박정환 구단이 깨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을 어떻게 침투해 갈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받으면 이렇게 붙여서 지금은 아래쪽보다는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네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귀에서 살 수 있다면 꽤나 통렬하게 흙 모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이 만약 침투를 해온다면 흙도 쉽게 살려줄 수는 없겠네요. 일단 여기를 살려주는 순간에 지금 집 모양에서 좀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의 시선을 봐도 역시나 이제 이쪽 부근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수만 더 흙이 투입을 하면 뭐 이런데 돌이 오면 이제는 정말로 깨기 어려운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그래도 뭔가 응수타진이라도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는다면 이건 응수타진일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를 하겠죠. 역시나 일감대로 왔습니다. 자, 웅스타진 대신 자 침투를 선택했습니다. 네. 흔히 둘 수 있는 상용 맥점이죠. 이 두 칸 네. 사이에 이쪽을 먼저 하나 두고 이곳을 둘 때 그때 붙이는 수가 그냥 여기를 붙였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백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흙이 여기를 두면 다음이 없는데 이 교환을 해두면 이쪽을 넘어가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 백돌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흙도 살려주는 것으로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할까요? 다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오늘 이쪽- 흙 쪽에서의 응수를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백의 흐름이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 중앙 쪽의 형태가 좀 더 단단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단단하다면 최강의 응수는 이런 데를 두고 네. 밀고 올라오게 해주고 나서 다시 이쪽을 둬서 잡으러 가는 게 최강의 응수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여기가 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갈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흙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고요. 네. 흙이 여기를 둔다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진행입니다. 일단 가장 평범한 수는 여기인데 이게 이제 백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흙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이 선택을 해야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제 이쪽 막는 수인데요. 어차피 백은 여기를 붙이게 되고요. 흙이 이렇게 올라서는 것은 백이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둔다면 지금 패가 난다면 백이 만족이고 네.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하는데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끊었을 때 흙이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뒷맛이 고약해서 이렇게 네. 늘어서까지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이 지금 안쪽에서 선수한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한 집만 내면 되는 형태이니까 이것은 흙이 무리입니다. 너무나도 맛이 나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두고 나서 붙일 때 이렇게 젖히고 호구 칠 때 단수 치는 이런 형태도 종종 나오는데요. 일단 우상 쪽에 백이 공략 가는 팩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흙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제 생각에는 흙이 여기를 막는 게 정수 같은데 네. 정수대로 두면 지금 백의 흐름이 좋으니까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만큼 오늘 박정환 구단의 한 수 한 수들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오늘 포석을 짜는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제는 대국 내내 좀 기침도 많이 했고요. 네, 좀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역시 이지영 구단이 이 선택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둘 수 있는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수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엄청난 각오를 하고 두는 수법이고 이 수를 제외하면 이 수와 이 수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두 수 모두 좀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판을 짜가는 것을 흔히 반면 운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가 크게 잘못 둔 것 같지 않은데 우세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리고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이지영 구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두던 대로 둔 것 같고 크게 이렇게 빗나갈 곳이 없었는데 네. 왜 판을 짜기가 힘들지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반면 운영 능력입니다.
어디일까요? 지금 침착하게 두는 걸로 보고 한번 그렇게 판단을 정리를 해보죠. 해볼까요? 여기서 이쪽을 젖힌다면 혹시 백이 이렇게 두면 이건 혹시 큰일 납니까? 아, 잡으러 갈 수가 있을까요? 잡혔네요. 다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네, 귀에서는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네,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백은 붙이고 나서 안쪽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이어야 되네요. 잇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흙이 호구 쳐서 받을 때 네. 그때 한 칸이나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다음에 귀를 막는 것과 이쪽을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한번 형세 판단해 볼까요? 흙은 이 정리 아니면 여기를 두고 나서 이제 끼우는 수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편이 나을까요? 이렇게까지 하고 손 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간명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 막았습니다. 일단 이것보다는 더 강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왜 그 선택을 했는지 한번 형세를 보죠. 대략적으로 10집에 한 15집에 25이 강하고요. 흙집이 한 50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흙이 50집이고 이 한 점을 이제는 준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이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15집은 충분히 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셌을 때 20집에 한 30집 정도는 확보의 이제 발전성인데요. 뭔가 발전성을 15집 이하로 깎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본 이지연 구단이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수를 두었고요. 네. 백의 다음 수는 여기 붙이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후 흙의 응수가 더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기를 뒀을 때도 젖히고 호구 치면 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단수 치면 패이고 잡으러 가는 것은 흙이 무리입니다. 안쪽을 젖혔을 때에도 백이 여기를 호구를 쳐서 흙이 늘면 다시 한번 여기를 젖혀서 패를 하고 그냥 단수를 쳐도 이 상태에서 패로 버틴다면 이쪽의 패감을 사용했을 때 흙이 좀 더 껄끄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팩감이 많이 나오겠어요. 네. 일단 그 전의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돌파하는 연타가 있었고 이 형태 자체가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형태이기 때문에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흙은 이쪽에 패를 질 정도의 그것을 감내할 정도의 패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패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흙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백돌 패를 만들지 않고 아까처럼 좀 잡는 그림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안 보입니다. 좀 역시 뒤쪽으로 받아두는 선택입니다. 이지영 구단이 한 수 한 수 선택을 해가고 있긴 하지만 착점이 놓여질 때마다 좀 만족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호구를 치고 이 상태에서 단수 쳐서 패를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이쪽 부분에 패감을 사용할 때 이곳에서는 백이 앞으로도 몇 번의 패감이 나오는데 그에 반해 흙은 패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백에게 이렇게까지 패를 지면서 다른 곳의 연타로 이곳에 손해를 만회한다는 것은 여기서 입은 피해가 좀 커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흙도 패를 바로 결행하지 않고 좀 보류해야 할까요? 근데 또 보류를 하면 제가 자꾸 이제 흙의 부정적인 쪽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류를 하면 보류하는 대로 다음에 백이 여기를 찌르고 나서 이렇게 늘었을 때 이건 백이 나중에 이어줘도 그만입니다. 지금 자체로 여기 끊었을 때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태라면 이미 백이 잘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선수의 바둑에서는
박정환 구단의 출발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맞기 전에 위쪽을 먼저 한번 찔러보는 건 어떨까요? 찌르면 백이 호구치는 수로 인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테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은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의 날일자를 맛보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끊어서 이건 다음에 여기 끊거나 붙이는 게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역시나 백이 잘 됐습니다. 네. 자, 이지연 구단으로서도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계속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는 백 쪽으로 넘어가 있고 이지연 구단이 약간 답답한 흐름인데요. 네. 그만큼 이 박정환 구단의 오늘 반면 운영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두 선수의 바둑은 이제 어느덧 중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반대쪽 이 한상훈 8단 그리고 이동훈 9단의 대결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대결이 지금 저희가 상황을 보면 이 대국이 한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이동훈 9단도 그렇지만 한상훈 8단까지 왠지 좀 장고파들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좀 진중한 느낌을 주고 바둑도 이제 장기전으로 많이 가는 그런 기풍의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판의 대결 모두 좀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바둑은 바둑의 흐름은 장기전인데 네. 두 선수가 지금 착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둑 자체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긴 수수와 함께 빠른 종료 뭐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이지연 9단과 박정환 9단의 대결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환 9단의 컨디션 나빠 보이지 않고요. 뛰어난 반면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지연 9단의 반격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